안녕하세요. 찰브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에 관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좀 약간 정리해서 좀 함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일관되게 관련되게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가스가 막 폭등을 하다가 가스가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알트코인 시장이 이래요.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폭등을 했었을 때 저는 뭐 3만 원이 언저리에 매도를 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네오를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중대 이벤트 바로 직전인 현재 이제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승장의 불이 꺼진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미온적인 소강 상태 그리고 밑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살살 이제 기를 모으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제가 기를 모은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도 기를 모으고 있고 아마 업비트 마켓에 이 BTC 페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폭발을 위해서 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자 그리고 IPO가 끝났잖아요. XRP 아니 그러니까 XRP 수혜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수혜일 전에는 뭐 IPO 발표에 대한 그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 심리를 역시값을 끌어올리고 아무 발표를 안 하고 미온적인 하락을 유도하면서 멘탈을 더 흔들리게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특히나 XRP 관련해서는 짜잘짜잘한 뉴스에 신경을 쓰시면 이게 사람이 말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폭락할 것 같이 해놓고 미온 쪽으로 또 올려놨잖아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냥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끝까지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스위프트 2.0하고 관련해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궁극에는 나중에 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미디어상에 XRP ETF까지 지금 언급돼서 근거값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제가 이제 제 성향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코인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이거를 기준을 잡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바라보는데 이게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 나스닥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추종한다는 의미는 ETF를 바라보고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값을 홍콩 증권거래위원회 SFC에다가 이거를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가 있어요. EDXM에서 이게 상패가 됩니다. EDXM에서 상패가 돼요. 나스닥에서 이거를 신청했던 거는 선제적이었고 EDXM에서 빠진 거는 후행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나 모건 클릭이나 DBS 뱅크나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다른 자료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개의 거래소나 기관들은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될까요? 나스닥 개인이 좋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응? 기준가를 잡을 때 확실한 근거값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아니 여기서 ETF 승인돼서 이거 만약에 가격 폭발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것에 관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얘도 제가 ETF 승인될 거라고 파일코인도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다 ETF 승인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장난으로 이 사람들이 특히나 나스닥은 장난으로 이거를 인덱스 값을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코인데스크 인덱스랑도 연결돼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투자 포트폴리오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관점 자체를 유지를 하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안 올라가니까. 거기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어쨌건 그렇고 뭐 기사가 악재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뭐 해킹 당했다 뭐 EDXM에서 상장 폐지됐다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견해 하나하나를 가지고 개인들은 이 요런 요소를 가지고 시장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유적인 게 되게 많아요. 미디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을 1 플러스 1을 가지고 2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그냥 세계관을 정립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고방식을 정립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보통 대부분의 99%는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시장을 보이는 대로만 관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 근간에 있었던 위믹스 사태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위믹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갈 길 갈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조만간에 이제 지스타 행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대대적인 발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프레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코인원에 상장됐던 것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향후 바이낸스 코리아가 될 확률이 있는 고팍스가 아직까지 오피셜하게 발표는 안 났지만 고팍스가 또 상장했죠. 그럼 빗썸은 상장을 안 할까요, 과연? 그러면 그 이후에 업비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제 유튜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렇죠. 누가 맞겠어요 그거를. 근데 어쨌건 기관들이 어떻게 바라보냐의 관점을 두고 그냥 묵묵히 갈 길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뭐 예를 들어서 EDXM이 뭐 어떻게 했다, 누가 뭐 해킹이 됐다, 무슨 뉴스가 그러면 군중이 보통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99%의 대중은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화돼서 군중 심리를 잃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지. 예. 1%의 사람들이 예. 좀 약간 생각이 좀 99%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사실은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이고 99%의 대중들은 어쩌면 잉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이제 생각이 된 건데 어쨌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역발상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도지코인도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기 전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코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향후에 아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미리 소스를 드리자면 아마도 중대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살살살살 길을 모으고 있죠. 도지코인. 예. 그러니까 지금 올랐으니까 지금 사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유튜브에서 언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요 근래에도 100원 밑에 가격에 있었을 때 흔들리시면 안 된다. 예. 지금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 시점으로 아마 도지코인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장작의 수분기를 빼고 있어요. 예, 여기 X 트위터 새로운 구독 서비스 시작 월 최대 $16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예언을 했었어요. 예, 분명히 어떻게 진행될 거야.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도지코인으로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외성이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좀 지켜보시면은 아마 재미난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은 뭐 알트코인에 관한 제가 분석을 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안에 말씀 안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내가 좀 포트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시면 댓글창에 질문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게 특이성이라는 거죠. 왜 나스닥은 이럴까? 나스닥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정답의 핵심이. 그래서
개인의 발언은 그냥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발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속 그래 왔어요. 음. 기준을 잡는 건 거대 세력과 기관입니다. 아마 그리고 중요한 건 ETF에 관련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련해서만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조만간 머지않은 시점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코인들 있죠. 하다못해 다른 코인들에 관련해서도 ETF 언급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가장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일관성이 없이. 그거는 시장을 잘 모른다는 의미거든요. 시장을 잘 모르는데 그냥 언급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뭔가 뭐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있으면 또다시 언급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대중들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관점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유지한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국내에서 상장 폐지됐던 코인들도 속속들이 향후 장세에서 아마 다시 역상장을 할 겁니다. 한국 시장에 아마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특히 이제 익명성 코인 같은 경우.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 댓글에 남겨두세요.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